근데 이게 과연 민주당 선거에 부정적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문제. 이것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본물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나온 것일 뿐입니다. 당이 잿더미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다 졌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연전연패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뭐 대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선에서 졌는데 이제 지선 또 남아있고 총선 남아있고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의 단독 행동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아무리 TPO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지도부가 대놓고 개인 의견이다 선을 긋고 뭐 책상 내리치고 고성으로 다그치는 소리가 밖으로 새나갈 정도 이렇게 상황까지 간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잘.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좀 절차와 과정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오히려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오히려 조금 더 절차와 과정을 조금 더 좀 거쳤으면 좋지 않았겠나.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저 당에 정말로 이게 잘 되라고 하는 썬소리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쉽죠. 근데 그 아쉬운 것도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음은 급하고 선거는 다가오고 지금 윤호중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네. 지금 크로스로 해가지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하루에 그냥 막 이게 하루에 남은 에너지가 100이면 내일 생각 안 하고 100을 다 쓰고 댕겨요. 근데 지금 내부에서 지금 이런 문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도 내부적으로 또 챙겨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여력이 좀 없는 속이 것이죠. 터진 거다. 예, 그 그런 말씀이에요? 것으로 네.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민주당 선거에 부정적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문제. 이것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본물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냐면 드디어 이제 민주당이 변화의 몸부림이 시작되는구나. 몸부림으로 그럼요. 가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했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무슨 적정 분열해가지고 스스로 붕괴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일 것. 긍정적으로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성 의원님 동의하세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안 하죠. 동의 안 하죠. 5년 동안 저희가 야당을 했잖아요. 그거 겪었던 것을 너무 힘들게 겪어봤어요. 비슷한 느낌 같은 거 그렇습니다. 받으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저 내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로 이렇게 눈앞에 과거의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그럴까요? 저희가 야당할 때 뭘 해도 안 됐어요. 저희 정말 무릎 꿇고 뭐 계단에서 절하고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계단에서 절도 하셨어요. 그러면요. 저 국회에 내려와가지고 절도 국민의힘이 해보고 잘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정말요. 그때마다 민주당에 이제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치고 이랬었는데 매번 연속됐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이 잿더미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다 졌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연전연패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뭐 대선 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졌는데 이제 지선 또 남아있고 총선 남아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다 져가지고 잿더미가 됐잖아요. 정말로 먹을 거조차도 없었을 때 채뺏기는 안 남았을 때 그때 씨앗을 심어서 다시 일으킨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얼굴은 윤기가 나서 댕기시던데 그걸 못 먹었다고. 속이 허였습니다. 잿더미가 될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신다 하셨어요. 아니 대통령 선거 이제 승리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못해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 맞는 말씀입니다. 예, 국정농단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시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 어떤 혁신이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변했구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큰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집권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 내에 여러 세력들의 많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저희가 대선에 지고 5년 동안 할 때 제가 초선 때잖아요. 비박 친박의 계파 싸움으로 이게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피로도가 높다.
그러니 당이 이제는 개파를 없애자. 상징적인 인물을 나가시게 해야 된다. 근데 서청원, 김무성 이거를 초선 의원들 15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의원총회도 비공개로 해서 정말 나가시도록 어마어마한 내부 투쟁이 있었습니다. 초선이 대선한테 대든다. 감히. 그런 뭐 비난까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있었거든요. 이거 기억나네요. 기억나네요. 그게 외부로만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제 볼 때는 이러한 필터링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늘 강경파들이 득세를 해요. 근데 사실 온건한 그 세력들이 당의 중심을 잡아야 당이 빨리 수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고 대선 후보니까 당의 지분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안 밝히시더라고요. 좀 난처하죠. 예.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을 사실은 이제 영입을 주도하신 분이 이재명 후보잖아요. 예. 더더구나 선거가 이게 뭐 멀찍하니 이거 앞서 나가면서 여유 있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좀 물밑에서 좀 조율도 했고. 되게 궁금한 게 이재명 고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 퇴진해라 하는 사람들도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그 개딸 그룹이고 또 가장 측근인 정성호 단장, 정성호 의원이 또 박지원 위원장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시고 뭐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리더십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측근을 두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측근. 그러니까 뭐 7인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전에 우리가 그 여의도 문법, 정치적 언어로서 어떤 측근의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예. 어떤 하나의 현안 과제가 주어지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또 흩어집니다. 7인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제왕적 어떤 리더십 이런 것과는 상당히 틀리고 문제 해결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리더십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당의 구심점이 목소리를 좀 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예. 야당으로서 겪게 되는 후폭풍이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 선배로서. 지금 얼마나 더 겪어야 돼요? 근데 성격이 좀 틀린데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거고 저희는 국정농단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뭐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뭐 그런 내로남불로부터 온 그 심판이기 때문에 더더욱 크지요. 근데 특히 이 강성층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다양한 갈래로 나오고요.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가 비교적 저는 스탠스가 맞다고 봐요. 가장 합리적인 측근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관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더 요란합니다. 더 난리 납니다. 그러면 박지원 위원장이 계속 정치하겠다 그랬거든요. 지방선거 후에 박지원 위원장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다른 당 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비대위원장이 3분 계셨었거든요. 처음에 김희옥 비대위원장 계셨고요. 그리고 임명진 비대위원장 계셨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계셨어요. 저희가 21대에 대패하고 나서 비대위로 갈 거냐, 자강으로 갈 거냐, 이 경론이 굉장히 벌어졌었어요. 그때 자강으로 가자고 하는 분들이 뭐였냐면 비대위원장 3분 모시고는 다 실패했다 그랬어요. 당 내서 하자, 그렇습니다. 자강으로 하자. 자강으로 하자.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저도 처음에는 자강으로 제가 이제 사인을 했었잖아요.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강에 의해서 뽑혔었던 정상적인 당대표들은 성공했는가? 이정현 대표 실패했잖아요. 홍준표 대표 실패했잖아요. 황교안 대표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더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잿더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비대위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자고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실패로 갈 거예요. 지방선거 패하고 하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울 수도 누군가는 있겠잖아요. 져야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옳은 소리 낸 거에 대한 정당성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젊고 또 방향성에서 맞기 때문에 굉장히 다음에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곧 8월에 있는데요. 그 전당대회에 뛰어들 거라고 보세요? 당대표 출마까지 포함해서 네. 다양한 선택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럼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박지원 후보가 돼서 두 분이 경합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여럿 중에 하나로?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정말. 만약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다음 그 전당대회에서 나와서 당권을 진다고 하면 네. 민주당 내의 온건 세력이 예. 이제 부활을 하면서 당 정비가 빨라질 거예요. 저희 당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셔가지고 개혁 프로그램을 하고 네. 마지막에 파이널 이준석 대표라고는 30대의 젊은 아주 기술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당의 체질을 확 바꾼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그 당시 대선 후보한테 감히 대든다는 거 2번씩이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저희 당내에서 성질머리가 안 좋은 거죠. 사퇴하라, 탄핵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아유, 그 알고 난리가 계시잖아요. 났었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바라봤었던 선거판을 읽고 선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에 네. 지금 윤 대통령께서 다 흡수를 해주셨어요. 왜 흡수했을까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박지원 저 젊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만약에 세우기만 된다고 한다면 전 민주당의 회생이 굉장히 빨라질 거로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나는 민주당이 봐야 된다. 근데 의원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상당히 어려운 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랬던 이준석 대표가 요즘 왜 안 되듭니까? 요즘. 대통령이 잘하시잖아요. 아, 잘해서 안 되던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잖아요. 통합도 잘하시고. 그럼 후보 때는 못해서 되더라고.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윤핵관으로 혹시 불렸던 사람. 이준석 대표 오늘 내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회. 너무 잘 나가니까 지금 현재 자꾸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요즘 되게 순하시더라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